국가대표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 올 시즌 그리스 슈퍼리그 최고의 미드필더로 평가받았는데요.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유럽 5대 리그, 빅리그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그리스 매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현지 보도 내용 그리고 연결되는 팀들의 상황이 정말 황인범 선수의 이적설과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부버지 김한민 기자와 함께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보도가 국내 매체에서 나왔는데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나폴리 그리고 인테르 밀란 또 독일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 메넨글라드바흐를 포함한 여러 팀들이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프랑크푸르트, 메넨글라드바흐, 호펜하임, 프라이부르크 그리고 아우크스부르크 등이 원했었죠. 네, 요건 직접 또 취재하셨을 때도 그렇죠. 관심 있는 것을 확인하신 것 같고 이탈리아 클럽들에게 외신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리스 리그가 다른 유럽 리그보다 빨리 이번 주말에 일정이 끝났어요. 올림피아코스가 이미 많이 밀려났었잖아요. 계속 3위였었고 결국은 우승 도전에 실패를 했고 무려 그가 올림피아코스가 사실 그리스 리그에서는 독보적인 1강이었거든요. 네, 많은 명문팀이 있긴 해요. AK, 아테네, 파옥 이런 팀들, 파나시나이코스도 유명하지만 그 중에서도 올림피아코스의 우승 기록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1996년 이후 올 시즌까지 포함해서 무려 22번이나 우승을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파나티나이코스하고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양강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파나티나이코스도 그리스가 재정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흔들리는 와중에 올림피아코스가 마리나키스 미디어 재벌의 지원 하에서 독보적인 1강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였죠. 네,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전 시즌이죠. 그때도 우승을 했었고 최근 3연속 우승. 21세기 들어서는 올림피아코스 판이었는데 놓친 것은 큰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사실 황인범 선수가 처음 올림피아코스 갈 때 얘기했던 게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잔류할 경우 다음 시즌에는 유로파리그 예선을 나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래도 가자마자 올림피아코스가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탈락하고 유로파리그에서도 이제 최하위를 기록을 하면서 탈락을 했었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황인범 선수 입장에서는 전성기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는데 한 번도 올림피아코스에 남는 것보다는 조금 이적을 본인은 좀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또 그런 기류들을 그리스 매체에서도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황인범 선수가 워낙 올림피아코스에서 잘했기 때문인데 이게 최신 보도입니다. 유럽 현지 시간으로 이번 마지막 라운드가 있기 전에 이제 5월 12일에 그리스의 유력 매체인 스포르트 24에서 보도했는데 황인범에 대한 이탈리아, 영국, 독일 클럽들의 사이렌 이런 리그들에서 이제 관심이 오고 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인가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본문 내용을 보면 황인범은 올림피아코스의 베테랑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2022년 7월 서울에서 루빈 카잔의 권리를 빼앗아 러시아의 현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적은 비용으로 영입한 황인범은 그리스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사실 이제 러시아의 루빈 카잔에 가서 유럽 경력을 시작했고 잘했는데 많이들 아시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거치가 이제 이동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나왔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러시아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적은 비용으로 영입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팀들도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분데스리가 팀들로 안 갔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린 바가 있긴 한데요. 이건 제가 확인한 부분이거든요. 루빈 카잔한테 그래도 이적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적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러시아 은행들이 다 막혀 있었잖아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서유럽 쪽에서 아예 그냥 전면 봉쇄를 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로만도 결국은 첼시를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거였고요. 근데 만약에 황인범 영입을 위해 루빈 카자한테 이적료를 지출하려면은 제3국을 통해서 약간 조금 돈 세탁 형태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데스리가 팀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껴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올림피아코스가 데려가게 된 거였죠. 서울에 돈을 남긴 건 아니고 서울은 임대로만 이제 활용을 했었던 거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성적 올림피아코스는 근래 들어 최악의 시즌을 보냈어요. 감독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황인범이 경기에 촉매제 역할을 했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 입장에서는 계속 황인범을 붙잡고 싶을 것이다. 핵심 선수였고 특히 다음 시즌을 위해서 중요한 퍼즐 조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여름에도 독일 팀들이 노릴 때 어찌됐거나 노렸던 건 맞으니까 리그상으로도 열세인 올림피아코스가 열심히 영입을 한 것이다. 그리고 돈도 꽤 썼다. 3년 계약에서 연봉액과 에이전트한테 준 돈이나 여러 가지 계약금, 서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찌됐거나 총액 400만 유로 이상을 투자했고 월드컵에서도 잘했고 대표팀에서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클럽들의 타깃이 된 것은 현재로서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네. 사실은 자체 취재보다는 여기도 좀 인용 보도를 한 거예요. 일마티노에서 이제 그 나폴리가 강한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랬는데 이거는 사실 거기서 나온 거긴 하죠. 데 라우렌티스 구단주가 이제 우승 축하를 하는 그 자리에서 예. 우리는 이제 한국, 일본, 미국 선수를 영입할 것이다. 예.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강인과 황인범이 연결이 되게 된 거였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중앙일보라고 표현했는데 저희 찾아보니까 중앙일보에서 나왔기보다는 지난 1월 달에 이제 인테르가 황인범 선수를 노린다는 얘기가 이제 그리스의 스카이 스포츠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유령 매체 노바 스포츠에서 나왔고 예. 그게 다시 재인용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언론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독일 팀들의 링크는 뭐 예전부터 있었어요. 예, 그 대전 시절부터 있었고요. 저한테 여러 차례 문의가 왔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그 황인범 선수 영입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팀, 가장 먼저 관심 가졌던 팀이 브레멘하고요. 예. 브레멘하고 메넨글라드바흐 이 두 팀이 가장 오랜 기간 공을 들이긴 했었어요. 예. 그리고 보험은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하지만 이청용 선수가 있었으니까 뭐 연결고리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기 때는 대전에 있을 때는 보험이 하브리그에 있었던 예.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함부르크도 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11월에 이미 얘기 드렸었죠. 프랑크푸르트, 호펜하임, 프라이부르크, 메넨글라드바흐가 이제 황인범 선수 영입에 관심을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던 예. 거죠. 그리고 이제 황인범 선수가 이제 유럽 무대 진출하면서 CAA 베이스 대형 에이전시 들어가면서 또 이런 유럽으로의 연결고리가 더 강화됐다는 얘기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올림피아코스의 상황을 보자면 올림피아코스는 2025년 여름까지 계약이 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키려는 의지를 열려면 이정료, 지갑을 두툼하게 열어야 한다. 이정료 많이 써야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이전에 얼마에 팔았냐? 만티카마라를 1200만 유로, 밀리보예비치를 1500만 유로에 팔았으니 요 정도, 즉 뭐 1200만에서 1500만 원 줘야 팔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난 1월 이적 시장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분데스리가 팀들 같은 경우는 현재 아무래도 분데스리가 팀들도 그렇게 재정적으로 뭐 빵빵하진 않다 보니까 바이에른, 라이프치 그리고 뭐 도르트문트 이런 급 아닌 이상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00에서 800만 유로 정도를 오퍼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때 나왔을 때도 올림피아코스는 1,500만 유로를 원한다라고 간극이 크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가제타 그리스에서 또 연달아 보도한 것이 인테르가 황인범을 최종 영입 리스트에 올렸다라고 보도를 한 것인데요. 이 보도를 봐도 조금 이제 출처는 이제 외신이에요. 그러니까 레인저스, 스코틀랜드 팀이죠. 여기서 이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스코틀랜드 언론을 이용했고 또 이제 인테르의 관심도 한국의 중앙일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이거는 이제 이때 노바스포츠에서 나왔던 예? 지난 1월 17일 보도 이제 노바스포츠는 좀 믿을만한 매체긴 합니다. 왜냐하면 황인범 선수가 최근에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것도 노바스포츠랑 했거든요. 네. 그리스 슈퍼리그 주간 방송사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자신들이 취재했을 때 올림피아코스와 아리스의 경기에 인테르 스카우트가 왔는데 네. 그게 황인범을 보기 위해서였다더라. 네.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소개 이미 해드렸었어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황인범 선수가 이적설이 그리스 현지에서 일파만파 많이 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한 겁니다. 나폴리 이적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예. 선수로서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들었을 때 자랑스러웠다. 이번 시즌 내 친구 동갑내기죠. 예. 네, 김민재 선수가 거기서 뛰는 걸 봤다. 나폴리 관심이 진짜인지 구체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하면서 축구 시장에서 많은 이름이 자주 언급된다. 이건 그냥 뭐 이적설은 항상 많이 나오기 마련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한 경기가 남았고 다음 시즌에는 이 클럽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아주 정석적인 인터뷰를 한 거죠. 예, 이 인터뷰는 최종전 전에 한 얘기예요. 아마 최종전 프리뷰성 그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면서 하지만 단서를 달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모범 답안이에요. 아, 관심 고맙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졌다고 한 팀에 존중하면서도 기분이 좋게 하면서도 현 소속팀에 대해서도 또 좋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다음 시즌 우승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남기면서요. 그러면서 올해 나폴리 보았는데 그들은 우승을 차지한 훌륭한 클럽이다. 나폴리가 나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지금 이 클럽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클럽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나와 그리고 이제 다른 선수들, 동료 선수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파워과의 경기에만 집중하고 싶다. 이번 시즌 초반부터 리그, 유로파리그, 월드컵 때문에 쉬지 못했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하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조금 쉬면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사실 정확하게 좋은 말이 뭐냐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남아서도 열심히 할 것이다. 이지만 그렇다고 또 나 무조건 남을 거예요. 이적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이적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남긴 거거든요.
사실 뭐 나폴리 입장에서는 김현재 선수의 이적이 될 경우에 분명히 아시아 마케팅을 위한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황인범 선수가 연결된 이유는 역시 미드필드 라인의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번 시즌 미드필더로 일단 뭐 주전은 로버트카, 앙기사, 지엘린스키, 이제 백업으로 은돈벨레, 엘마스, 덴메 이렇게 6명을 활용을 한 건데요. 근데 일단 은돈벨레는 임대 복귀가 거의 뭐 확정적이죠. 예. 이건 그래서 뭐 영국 현지에서도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고요. 덴메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 기간이 2024년까지인데다가 사실 이제는 장기 부상 이후 폼이 확 떨어졌어요. 네, 사실 주전으로 뛰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주전은커녕 백업도 지금은 좀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덴메도 독일 복귀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싶긴 하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엘린스키가 관건인 건데요. 지엘린스키에 대해서는 4월경에 이미 보도들이 나왔었죠. 뭐 그 이탈리아 매체에서도 나오고 폴란드 매체에서도 나온 건데 연봉 삭감을 하지 않으면은 판매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던 거였고요. 네, 그래서 팀 내 최고 연봉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이러한 가운데 리버풀 에코에서 이제 리버풀이 지엘린스키를 다시 레이더망에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 단순히 그러니까 그 리버풀만이 아닌 다른 구단들도 지엘린스키를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실제 지난 여름에 웨스트햄이 지엘린스키를 영입하려고 했고 웨스트햄과 나폴리는 합의를 봤었어요. 그때 그래요? 이적료에. 네. 그랬는데 지엘린스키가 남았던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상황으로 보자면 6명의 중앙 미드필더 중에 최소 3명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1명이 아니라 더 영입을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설령 덴메는 아무도 안 살려고 해서 남더라도 경쟁자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뭐 지엘린스키가 여전히 나는 나폴리에 남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뭐 팀 사정에 따라서 판매한다라고 하면 팔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재계약 안 하면 사실 내년에 공짜로 내보낸다. 나폴리에서는 사실 그러느니 팔고 싶겠죠. 그리고 웨스트햄과 리버풀이 또 오퍼하면 다른 문제니까요. 그 팀들은 또 돈을 잘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드필드에 황인범 선수가 필요하긴 하다. 네. 황인범 선수가 이제 와서 뛰게 된다면은 일단은 지엘린스키가 떠날 경우 지엘린스키 자리를 맡게 될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 앙기사의 백업이라던가 또 이제 로버트카의 백업도 지금 사실 공석에 가까운 상태이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도 소화가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그리스 보도를 보니 뭐 최신 보도 추가적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인테르 상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인테르도 미드필드가 필요한가요? 예, 그러니까 뭐 인테르도 현재 3명의 중앙 미드필더 자리를 바렐라, 차라놀루, 미키타리안, 브로조비치, 갈리아디니 그리고 아슬라니까지 6명으로 돌리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일단 그 갈리아디니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고요. 그리고 이제 떠날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노팅엄 포레스트랑 연결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였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미키타리아는 나이가 일단 많죠. 2024년 계약 만료고요. 차라놀루는 저는 무조건 재계약할 걸로 보여요. 왜냐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예, 어떤 의미에선 바렐라, 차라놀루가 인테르 중원에선 핵심인 거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브로조비치 바르셀로나 이적 얘기들이 계속 있죠. 그러니까 인테르가 브로조비치를 팔려고 한다. 왜냐면은 브로조비치가 이번 시즌 들어서 월드컵 이후에 부상이 많았죠. 부상이 많아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던 데다가 브로조비치 부상이었을 때 차라놀루를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활용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서 미키타리안도 메첼라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브로조비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르셀로나랑 이제 현재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실제 그 바르셀로나랑 캐시의 브로조비치 맞교환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죠. 네, 뭐 그렇게 될 경우에 사실 뭐 황인범 선수가 또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도 미드필더 한 명은 필요하죠. 그렇죠. 백업 자원이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은 일단 그 캐시가 오더라도 아슬라니도 아직은 나이가 어린 선수여가지고 현재까지는 인테르급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인범 선수가 차라놀루의 백업으로 그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이제 미키타리안의 나이까지 고려하면은 다음 시즌은 더 이제 훅 갈 수 있는 나이거든요. 지금 30대 중반이잖아요, 미키타리안이. 그러면은 황인범이 상당히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캐시랑 그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겠고 바렐라는 거의 뭐 매경기 뛴다라고 봐야 되긴 하지만요. 사실 뭐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에 대한 평판이 높아졌을 수도 있고 또 인테르 같은 경우에 이전에 나가토모를 영입해서 또 쏠쏠하게 잘 썼기 때문에 뭐 아시아 시장과 아시아 선수들 게다가 뭐 현재 여전히 뭐 인테르의 소유주는 이제 스티븐 장이기 때문에 뭐 아시아 선수와 링크가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데스리가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분데스리가는 뭐 오래전부터 아시아 선수, 뭐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지금 이재성 선수도 잘하고 있으니까 링크가 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아요.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도 오랜 기간 그 황인범 선수 주목한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브레멘하고 메넨글라드바흐가 가장 오래전부터 봤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으로 오랜 기간 본 팀이 바로 프랑크푸르트예요.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중원 두 자리에 지브리소, 로데,
이 야키치, 에빈베, 그리고 이제 카마다까지 5명을 활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일단 에빈베는 원래 포지션이 윙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윙도 서고 윙백도 서고, 그러니까 여기 그 프랑크푸르트가 3-4-2-1, 그러니까 윙백 포지션을 쓰다 보니까 윙백이 원래는 주 포지션인데 팀 사정에 따라서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를 했던 거고 2선까지 또 맡았던 거였거든요. 네, 결국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쭉 뛸 선수는 아니다. 네, 그리고 야키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맞는데요. 네. 팀 사정에 따라서 오른쪽 풀백이랑 오른쪽 윙백도 소화를 했던 데다가 하세베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분데스리가 그렇죠. 최고령 선수거든요, 하세베는. 네. 그래서 하세베의 뒤를 이어서 센터백으로 아예 보직을 변경했어요. 하세베가 똑같이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센터백으로 바꿨던 것처럼 백스리 포메이션을 쓰니까. 그럼 그 5명의 미드필더 중에 실질적으로 2명은 좀 다른 포지션 자원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예. 카마다 다이치가 이번 시즌에 끝으로 계약이 만료가 되고요. 또 이제 에빈베는 임대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영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거 관련된 얘기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에빈베가 나올 땐 정말 잘했는데 부상으로 장기 부상으로 조금 아웃됐던 게 있어가지고 프랑크푸르트도 이 부분은 고민을 할 걸로 보이고요. 로데도 이제 나이가 많은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까지 그냥 쓰고 지금 하세베처럼 1년씩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떠나보내는 수순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지브리소도 현재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2024년까지니까 예, 뭐 이것도 조금은 대비가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현재 상황을 보면 프랑크푸르트는 굉장히 황희범 선수가 절실할 수도 있고, 또 프랑크푸르트라는 팀 자체가 아시아 선수 또 한국 선수와 인연이 있는 데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축구계 뭐 취재원에 들은 얘기를 보면 황희범 선수 개인적으로는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것에 굉장히 좀 좋은 긍정적인 뭐 좀 생각을 갖고 있다. 사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팀이 도르트문트거든요. 그리고 도르트문트의 영향 때문에 황인범 선수는 분데스리가를 항상 선호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를 가장 선호하는 것과는 다르게 황인범 선수는 그래도 분데스리가 쪽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프리미어리그보다도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카마다는 계약 만료로 프랑크푸르트 떠나는 게 아예 확정이 떴죠. 이건 오피셜로 그냥 때린 겁니다. 카마다의 그 대체 자원, 후계자로 황인범 선수가 낙점이 거의 돼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황인범을 영입할 시에는 소우의 이제 파트너 역할을 황인범이 맡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만약에 무한이가 떠나게 된다면 보레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러면 황인범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는 교체의 역할까지도 소화를 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공격 미드필더로도 뭐 슈팅력이나 패스력이 충분히 좋은 선수예요.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 출신이었잖아요. 원래 더 공격적이었는데 대표팀, 성인 대표팀 오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 가도 황인범 선수, 특히 루빈카전 초기에도 그랬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넨글라드바흐는 1월달에 오퍼를 사실 했다는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700만 유로에서 800만 유로 정도를 질렀다라고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메넨글라드바흐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중원 두 자리에 바이글하고 코네하고 그리고 또 이제 크라머하고 노이하우스를 쓴 건데, 또 이제 노이하우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공격형 미드필더예요. 그러니까 공석이 발생을 할 때 내려와서 뛰게 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황인범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바이글 같은 경우는 원래 임대 신분인데 완전 영입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28년까지 계약을 체결을 한 상태인데요. 일단 노이하우스도 2024년 계약 만료고요. 그래서 이제 재계약 작업이 필요한 데다가 거기다 이제 맨 위에 슈틴들이 이번 시즌 끝으로 계약이 만료인 건데 이것도 오피셜이 떴습니다. 슈틴들이 이제 떠나기로 팀을 주장이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메넨글라드바흐에서는 거의 전설이거든요. 전설인데 이제 떠나보내기로 했다라고 오피셜이 떴고, 그 옆에 기사가 바이글이 완전 이적이 되면서 슈틴들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건데요. 그리고 이제 마누코네는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소개했었죠. 파리 생제르맹하고 맨유하고 첼시하고 심지어 리버풀까지도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 선수인 건데요. 이 선수까지 뭐냐면 나간다. 그럼 당연히 중원 보강은 필요한 팀이에요. 일단 더블 볼란트에 바이글하고 황인범하고 크라머하고 3명 가지고 이제 돌려서 쓸 가능성이 높고, 근데 크라머도 부상이 좀 많은 선수니까요. 그리고 또 심지어 슈틴들이 떠나기 때문에 노이하우스가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뛰어야 되는데 이 선수도 이번 시즌에 장기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월드컵 못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황인범이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도 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이번 시즌에 노이하우스가 장기 부상으로 빠졌을 때 크라머가 올라가서 뛰었는데 크라머는 원래 약간 좀 많이 뛰는 수비적인 미드필더잖아요. 그러니까 황인범이 더 위에서 뛰는 게 더 원활하게 플레이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프랑크푸르트도 메넨글라드바흐도 이 정도만 맞추면 황인범 선수를 꼭 영입해야 되는 그
그 팀이다. 네. 프라이부르크도 저는 여러 차례 연결이 되어 왔던 팀이고 노릴 거라고 보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이 팀이 4-2-3-1 포메이션에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쓰는데 전문 미드필더가 3명이에요. 네. 회플러, 에게슈타인, 카이텔 딱 이렇게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부상자들이 발생했을 때 왼쪽 윙인 그리포랑 오른쪽 윙인 도안리치랑 심지어 공격수인 헬러까지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선수가 그냥 없다. 네. 심지어 한 명이 장기 부상 뜨면은 어떻게 운영할지도 모르겠다. 네. 무조건 필요하다. 예. 그래서 뭐 황인범을 영입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회플러, 카이텔, 황인범, 에게슈타인이 이제 뭐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두 자리를 놓고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결국에는 황인범 선수와 연결되고 있는 이탈리아 팀, 독일 팀 모두 분명히 딱 황인범 스타일의 선수가 필요한 게 맞고 예. 사실 황인범 선수가 이적 시장에서 사실은 본래 이제 이적 시장 가치로 본다면 그렇게 비싼 선수가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접근을 했는데 올림피아코스가 생각보다는 네. 좀 비싸게 부르고 있다. 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호펜하임하고 아우크스부르크는 일부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왜냐면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니까 예. 이제 황인범 선수가 그렇죠. 그 팀들보다는 조금 더 위로 가야죠. 예. 그렇죠. 실제로 만약에 경쟁 붙을 경우 그 팀들이 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기는 좀 이제 고려 대상은 아닐 것 같다. 네. 여기까지 상황을 살펴봤는데 아마 이제 시즌이 그리스는 끝났기 때문에 아마 네. 이제 황인범 선수 에이전트도 움직일 것 같고 특히 뭐 이미 5월 중순이잖아요. 네. 이적 시장의 협상은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탈리아든지 독일에서 좀 더 믿을 만한 또 업데이트된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또 김현민 기자가 또 독일의 현지 네트워크도 있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 유럽 빅리그 도전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한준TV에서 또 정밀하게 분석하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